국장은 휴장이죠. 하지만 미장은 이제 몇 시간 후면 열립니다. 나스닥은 2% 애프터장에서 하락하고 있고 S&P는 0.75% 그리고 다우존스는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2%나 빠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지고 있냐? 일본이 4.25% 떨어졌고 중국 버전 나스닥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장이 떨어지면서 이 미장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장에서 반도체들이 크게 또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장 애프터장을 보면 마이크론, 샌디스크 2%, 3% 정도 떨어지고 있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이후로 9% 하락하고 있죠. 일본에 특히 눈여겨볼 만한 거는 키옥시아 반도체 제조회사가 고점에서 이제 50%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60조 엔에서 30조 엔 밑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이제 AI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들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이게 국장도 마찬가지였지만 글로벌적으로 이 반도체 AI 쪽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어도 삼성전자가 최근 한 달 동안 23%나 하락을 했지만 지난 1년간 282% 올랐었고 최대 443%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6%나 크게 떨어졌어도 여전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 동안은 36%나 하락을 했지만 지난 1년 동안은 583%나 상승을 했고요. 1년 동안 최대 982% 거의 10배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열되었던 만큼 과열되게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과열된 하락이 이제 조만간 끝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열된 상승이 있으면 과열된 하락이 있고 그 후 실적에 맞게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국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이제 TSMC 그리고 일본 키옥시아까지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고점 대비 10% 하락하는 이 조정장은 역사적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가량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정장은 짧고 상승장은 굉장히 깁니다. 발생 빈도는 미국 증시에서 1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고 하락장은 3년에 한 번씩 나오고 길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돼요. 보시면 고점에서 1%도 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고가 근처이고 그래서 지수로 보면 굉장히 시장이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순환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 추세를 보면요. 내일 장 시작하면서 700 뚫릴 예정입니다.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고 5월부터 이 하방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상단 찍고 떨어지고 상단 찍고 떨어지고 상단 찍고 하락 그리고 상단 찍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대신 하방 추세 찍을 때마다 반등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스닥이 691까지 떨어진다면 거기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 한 723까지 또 회복을 할 수 있겠죠.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큰 대기업들 기술주 쪽으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나온다면 나스닥이 또 회복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QQQ 나스닥이 691 뚫리면 이제 630까지 매물대가 크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691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최근에 반도체가 나스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동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 국장 본주로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랑 비슷하게 이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상단을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하단 상단 찍고 하단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죠. 제가 168만 원에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 장 기준으로 184만 원에서 장마감을 했었고 이대로라면 미장 또 금요일 장 약하게 끝나고 국장이 금요일 휴장이라서 이제 월요일 장에 본장에서 열릴 예정인데 168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하방 추세인 150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게 되겠죠. 제 텔레그램에서도 공유해드렸지만 150 뚫리면 SK하이닉스가 장기 추세도 벗어나게 됩니다. 작년 8월부터 진행되고 있던 이 긴 상승 추세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도 잘 나오는데 약세장은 돌아선다. 그 가능성보다는 이제 저점, 저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더 맞다고 보는 게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막 상승할 때 이때 롱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하방으로 갈 때 이제 롱으로 봐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를 4월달, 5월달에 샀으면 거의 다 마이너스 2개월 동안의 광기 이후로 특히 레버러지 사용도가 많았다고 하는데 하락할 때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공포 심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연설에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사이를 훼손하면서도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판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쪽의 반도체 사용이라든지 애플이 메모리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 정책, 그런 움직임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고 이제 국내, 미국 혹은 동맹국들의 반도체를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반도체들이 고점에서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적에서 반도체들이 증명을 해내기 시작하면 이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스닥은 하방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제 하단은 691달러입니다. 금요일 장은 700 밑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691에서 반도체와 기술주들을 롱 잡으면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텔레그램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 그리고 마이크론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장중에 샌디스크가 1500 뚫렸을 때 그리고 마이크론이 850 뚫렸을 때 손절 알려드리고 샌디스크가 1200 그리고 마이크론이 750대 재진입을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할로 언제 50% 재진입하는지도 알려드렸고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바로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텔레그램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장은 경제 지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만큼 미장도 계속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 미장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국장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실시간 방송에서 오후 9시에 뵙겠습니다.